이번 영상은 하버드 영문학과 교수 마틴 푸크너의 신작 컬처, 문화로 쓴 세계사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14세기 델리 술탄국의 술탄 피루즈 샤는 수십 마리의 코끼리와 호랑이를 사냥하며 인도 대륙을 정복했던 이슬람 선조들의 용맹함을 기렸습니다. 그는 델리에서 160km나 떨어진 히말라야 산기슭까지 사냥을 떠났다가 낯선 양식의 거대한 돌기둥과 마주쳤습니다. 석조의 겉면은 놀랄 만큼 매끄러웠고 해독이 불가능한 고대 문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피루즈 술탄은 신비로운 돌기둥에 완전히 매료되어 델리까지 운반하기로 결심하였죠. 돌기둥은 땅속 아래 돌 받침대와 통째로 연결되어 있었고 룩소르 오벨리스크를 파리로 운반하는 것만큼이나 신중을 기하는 힘든 프로젝트였습니다. 석조는 성공적으로 코틀라 유세 위에 세워졌고 황금 방구를 더 씌워 술탄의 업적을 과시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석조의 탄생 배경은 알렉산더 대왕의 인도 원정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기원전 326년 알렉산더는 힌두쿠시 산맥을 넘어 인더스강 지역을 정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동쪽 겐지스강 난다 왕국까지 진출하려 했으나 사기가 떨어진 군인들의 반발로 어쩔 수 없이 원정을 포기하고 회군하였죠. 알렉산더는 바빌론에 도착한 지 1년 만에 33세 나이로 급사하게 되는데 아마 조금만 더 오래 살았다면 인도 전역을 점령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인더스강 상류 탁실라 지역의 야망 넘치는 전사 찬드라굽타 마우리아는 알렉산더와 대면한 후 그의 리더십과 카리스마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찬드라굽타는 알렉산더 사후 헬레니즘 제국 동부를 지배했던 셀레우코스 총독의 군대를 크게 격파하고 겐지스 대평원과 동쪽 벵골만까지 인도 북부 대부분을 점령하였죠. 그는 기원전 300년 셀레우코스와 혼인 동맹을 맺고 마우리아 제국 국경을 힌두쿠시 산맥과 발루치스탄 사막으로 결정했습니다. 후계자 빈두사라 왕은 인도 중부 데칸공원까지 영토를 크게 확장했으나 일찍 죽음을 맞이하였고 5년간 승계 다툼 후 기원전 268년 석조의 주인공 아소카 왕이 즉위합니다. 아소카 전설 기록에 따르면 젊은 아소카는 형과 99명의 이복 형제들을 모두 죽일 만큼 잔인했고 학살자를 뜻하는 칸다소카로 불렸습니다. 그는 마음에 들지 않는 500명의 신하들을 한꺼번에 처형하거나 500명의 궁녀를 불태워 죽였다고 전해집니다. 재위 8년째 동쪽 벵골만 칼린가 왕국으로 원정을 떠난 아소카는 무려 적군 10만 명을 학살하였고 최초로 인도와 대륙을 통일한 전제군주가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아소카보다 9살 어린 동시대 진시황 또한 잔혹한 숙청과 전쟁을 통해 최초로 중국 대륙을 통일한 황제가 되었죠. 알렉산더와 아소카, 진시황이 비슷한 시대에 등장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향상된 무기체계와 전차부대가 유라시아 대륙 전체에 보편화되면서 나타난 필연적 결과물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봅니다. 전쟁의 참상을 경험한 아소카는 어느 날 불교 승려를 만난 후 아수라처럼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을 참회하고 불교에 귀의하였습니다. 그는 다르마에 의한 통치를 표방했는데 다르마란 부처의 가르침 및 보편적 정의, 법치주의를 모두 포함합니다. 이러한 통치 방식의 극적 변화는 무력만으로 거대한 제국을 통치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깨닫고 불교를 이용해 평화와 화합을 꾀하려 한 계산된 정치 행위처럼 느껴집니다. 그는 석가모니의 유물과 사리를 모아 전국 각지에 84,000개의 수트파와 33개의 석주를 세웠습니다. 아소카 전설이 역사적으로 정확하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현재까지 남아있는 20개의 아소카 기둥들이 불교 성지를 기념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석주에 새겨진 브라흐미 문자는 고대 산스크리트어를 적기 위해 고안된 문자로 아라비아 숫자가 바로 브라흐미 숫자로부터 유래되었죠. 로제타석으로 이집트 상용 문자를 해독하였듯 브라흐미 문자 또한 기원전 2세기 박트리아 왕의 기념주와 문자를 이용해 크리스티안 나센에 의해 해독되었습니다.
아소카 칙령은 여타의 고대 선언문과 달리 행복과 선행, 다르마를 강조하는 철학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비문의 놀라운 점은 왕이 정복전쟁에서 드러냈던 잔혹함을 스스로 책망하고 반성하는 부분입니다. 역사상 성공한 전쟁에 대하여 반성과 후회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왕은 유례가 없는 일이죠. 또한 칙령에는 모든 동식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자이나교, 힌두교 등 다양한 신앙을 포용하는 종교적 관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기존 고대 인도인들은 리그베다의 사례처럼 철저한 기억력과 암송을 통해 지식을 전승했습니다. 리그베다를 배우는 사람은 문장을 거꾸로 암송할 만큼 철저하게 외웠고 식구는 1000년 이상 놀라울 만큼 정확하게 보존되었죠. 부처의 제자들 또한 부처가 설파했던 말을 철저하게 암기하여 가르침을 전승하였고 주기적으로 대회의를 열어 설법을 교차 검증했습니다. 반면 아소카 왕은 단단한 돌기둥에 글을 새겨넣는 새로운 시도를 함으로써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 현재까지 그의 업적과 선한 영향력을 전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자들은 아소카 속주가 페르세폴리스 기둥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며 사자 조각상의 경우 아시리아 사자 사냥 부조 작품과 기법면에서 매우 유사합니다. 당시 인도에는 석재로 건축물을 만드는 전통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페르시아 일꾼들을 데려와 석조를 제작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즉, 알렉산더의 인도 원종 후 고대 세계에서 가장 거대하고 긴밀한 유라시아 교류망이 형성되면서 급격한 문화 유입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질적 문화와의 접촉은 폭력과 질병이 확산되는 단기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아소카 석조와 브라흐미 문자, 간다라의 술처럼 장기적으로 새로운 문화 발전을 촉진합니다. 아소카는 그리스와 페르시아 문화를 접목하여 인도 고유의 새로운 양식으로 재탄생시켰고 전도사들을 파견하여 불교 사상을 해외로 전파했습니다. 깨달음과 평화를 추구하는 불교 사상은 시대와 문화를 뛰어넘는 인류 보편의 호소력을 지녔기 때문에 거부감 없이 외부로 전파하기에 적합했죠. 불교는 동남아와 티베트뿐만 아니라 실크로드 교역길을 통해 중국 대륙으로 진출하는 데 성공하였고 멀리 한반도와 일본까지 새로운 불교 문화 형성을 촉진했습니다. 아소카 왕이 사망한 지 860년 후 당나라의 한 젊은 승려가 간수성에서 국경 원문관을 몰래 빠져나와 풀 한 폭이 없는 사막으로 향했습니다. 타클라마칸 사막에 옥이 수입되는 관문을 뜻하는 옥문관은 서역으로 통하는 실크로드의 시작점으로 당나라 성벽 유적들이 현재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 무렵 당나라는 개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토벌 및 돌궐과 긴장 상태였고 국경을 넘다 발각되면 봉화탑 화살에 맞아 죽거나 직결 사형에 처해졌죠. 승려의 이름은 현장으로 20살에 이미 산스크리터 및 경장, 율장, 논장의 3가지 불교 경전을 모두 통달하여 삼장법사로 불렸고 더 이상 스승이 없다는 평을 들을 정도로 천재였습니다. 삼장법사 현장은 대승불교의 핵심 사상인 미륵불의 유가사지론을 인도에서 직접 탐구하고 싶다는 열망 하나로 목숨을 걸고 죽음의 사막 마카연적에 들어선 것입니다. 중국 경전은 1세기에 형성된 마하야나, 대승불교에 기반을 두었는데 잘못된 번역과 결손이 많아 이를 바로잡기 위해선 직접 원본을 연구할 필요가 있었죠. 그는 물이 바닥난 상태로 사흘 밤낮을 헤매며 환각에 빠져 죽은 문턱까지 갔다가 구사 일생으로 위구르 동쪽 하미 지역에 도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미 지역은 당시 요로 불리는 소왕국으로 실크로드의 천산북로와 천산남로가 분기하는 중요 거점 지역이었습니다. 그는 천산산맥과 타클라마칸 사막 사이의 천산남로를 따라 이동했는데 먼저 불교 국가인 코초국에 도착하여 왕의 극진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코초국 왕은 25명의 인부와 말 30필, 옷감과 금은 보화를 제공하고 주변 서역 왕들에게 추천서한을 보내주었죠. 여행길에 간혹 산적과 해적을 만나 큰 위험에 처하기도 했으나 대부분의 왕국에서 젊은 순례자 현장은 따뜻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현장은 쿠차국에 방문했을 때 미륵불 경전을 무시하는 거만한 고승과
격렬한 토론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마이트리아, 미륵불이란 유대인들이 믿는 메시아와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석가모니의 열반 후 혼란한 미래에 중생을 구원하게 될 또 다른 궁극의 부처를 뜻합니다. 석가모니 이전과 이후에도 수많은 부처들이 존재한다는 다불 사상은 모든 존재에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다는 공사상과 함께 대승불교의 핵심 원리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장은 천산산맥의 험준한 설산을 넘고 키르기스스탄의 이시쿨 호수와 용맹한 돌굴족의 영역인 시업성 톡모크를 거쳐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배하교를 믿는 주민들의 위협을 받기도 했으나 오히려 붙잡힌 이들의 용서를 구하고 불교를 설파하였죠. 타지키스탄 파미르 고원의 판산맥을 우회하여 불교 융성지인 박갈구, 박트리아에 진입하였고 걸출한 현지 고승들에게 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어서 힌두쿠시 산맥의 대설산을 넘어 바미안 계곡에 들어섰고 절벽을 파서 만든 거대한 속조 불상을 발견하고 감탄했습니다. 구비구비 설산을 배경으로 절벽에 새겨진 거대한 석불은 금빛으로 반짝거리며 눈이 부셨다. 동서양 문화가 혼합된 간다라 양식의 42m 바미안 석불은 안타깝게도 2001년 탈레반에 의해 무참히 파괴되었습니다. 현장은 카불 지역의 카피샤 왕국을 거쳐 마침내 그토록 꿈에 그리던 인도에 도착했습니다. 마우리아 왕국이 시작된 인더스강 상류 간다라 탁실라 지역은 다르마라지카 수트파를 비롯해 수많은 불탑과 불상들이 도처에 깔려 있었죠. 간다라의 술의 정점으로 평가받는 단시가는 석가모니 조각상이 이곳 탁실라에서 발굴되었습니다. 현장은 중국어로 번역된 아소카 전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수트파와 거대한 속주를 볼 때마다 대부분 아소카 왕이 만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한편 현장은 황폐하고 쇠퇴한 불교 건축물이 너무 많다는 사실에 통함을 느끼며 경전의 기원을 찾고자 했던 원래 목표를 상기하였죠. 그의 가장 중요한 최종 목적지는 인도 비하르주에 위치한 마가다국의 날란다 사원이었습니다. 날란다 사원은 석가모니가 보리수 밑에서 깨달음을 얻었던 보드가야 근교에 위치한 곳으로 7세기 인도 최대의 불교 대학이자 수십만 권의 문서가 보관된 대도서관이었습니다. 사원에 상주하는 승려만 5,000명에 일반 신도를 위한 강좌가 매일 100여 개가 열릴 정도로 규모가 방대했으며 격렬한 토론이 끊이지 않았죠. 현장은 젊은 유학생에 불과했으나 여행 중 이미 이름이 알려져 즉시 학문적 성취를 인정받고 서열 10번째의 파격적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는 인도의 수많은 소승 불교 학파 및 이교도들, 제각각의 경전들이 난립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그 중에서도 힌두교를 불교의 최대적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벌거벗은 몸에 재를 칠하거나 씻지 않고 악취를 풍기며 기행을 일삼는 힌두교 수행자들을 이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장은 5년간 날란다 사원에서 각계의 저명한 종교인들과 토론에서 완성을 거두며 큰 명성을 떨쳤습니다. 인도의 여러 왕들이 현장을 모셔와 국가의 스승으로 삼기 위해 다툴 정도였죠. 그는 석가모니의 흔적이 깃든 불교 성지 대부분을 탐방하고 귀중한 필사본과 유물들을 수집하였습니다. 16년간 외국 문화를 최대한 흡수한 현장법사는 당나라로 돌아가 여행에서의 깨달음과 불교 경전을 대중들에게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귀국길은 타클라마칸 사막 남쪽 서역 남로를 이용했는데 뽕나무가 무성한 오아시스 호탄시와 실크로드의 중요 거점지인 두낭을 거쳤습니다. 수세기 동안 수많은 순례자와 승려들, 상인들이 두낭을 거쳐갔고 그 과정에서 수천 개의 불상으로 이루어진 동굴유적, 막고굴이 만들어졌죠. 현장은 당나라에 도착하기 전 이미 서역뿐만 아니라 중국 대중들에까지 명성이 알려져 성인의 반열에 올라 있었습니다. 당태종 이세민은 출국 금지법을 어겼던 현장을 용서하고 특명으로 그를 맞이할 준비를 시켰습니다. 현장이 수도 장안에 도착했을 때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전해집니다. 당태종은 진기하고 흥미진진한 그의 여행담을 듣고 여행기를 편찬하도록 주문하였죠. 현장과 그의 제자 편기는 여행 과정을 총 10만 자,
12권의 책으로 생생하게 기록한 대당서역기를 완성하였습니다. 그는 인도인들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여 기록조차 하지 않았던 수투파, 불상, 풍습들을 관찰자의 입장에서 상세하게 설명하였죠. 현장은 인도의 폐허처럼 변한 불교 사원이 너무 많다고 불평했으나 수백 년 후 인도 불교는 힌두교에 완전히 자리를 내주고 몰락했습니다. 대당 서역기는 7세기 인도와 실크로드 왕국들의 생활상을 생생하게 알려주며 동아시아 불교 문화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신기한 여행담은 16세기 오승은의 인기 고전소설 소유기의 기본 바탕이 되었습니다. 여행가이자 번역가로서의 현장은 세계 문화 교류의 역사에서 대표 영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컬처, 문화로 쓴 세계사는 인류 문화에서 과연 순수한 문화란 것이 존재했을까? 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소카 왕과 현장 법사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신교 국가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일신교 혁명, 학문의 사원 이슬람 바그다드, 에티오피아 언약의 궤, 서양 예술에 혁신적 영향을 미친 일본 다색 파나까지 흥미진진한 인류 문화의 15가지 이야기를 통하여 어떻게 다른 문화를 빌려오고 혼합하며 세계사의 결정적 장면들이 만들어졌는지를 다층적으로 보여줍니다. 현재 한류로 대표되는 대한민국 문화의 저력 또한 아마도 작가가 강조하는 문화 혼합의 긍정적 힘에 기반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